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0일 오후 8시입니다. 공수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는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이 대변인이 털어놓는 바람에 지금 법조계에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를 한 거지 죄가 있나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라고 했답니다. 공수처가 언론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하수기관이란 이야기인데 그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조금 더 한번 이 언론에 보도된 대변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다, 이때부터 예단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실언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신속하게 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하는 걸로 판단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란이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문제다. 이걸로 엄청난 혼란과 관심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명쾌히 밝혀라 하는 게 지금 언론의 사설과 칼럼, 기사들로 나오는 것이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수사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딱 요약하면은 언론에서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강제수사하라고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다.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의 문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반복해서. 한 법조인은 조선닷컴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중의 관심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절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 언론의 사설과 칼럼 때문에 강제 수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다른 법조인은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다. 죄의 유무는 나중 이야기이고 언론에서 하라고 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말이 공수처 대변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피의자 신분과 피의사실이 공포되므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압수수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죄의 유무는 다음 문제고 언론이 강제수사해서 강제수사한다, 또 그 사실이 다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건 완전히 원님 재판입니다. 아무나 불러가지고 내 죄를 내가 알렸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게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그 뒤에 어떤 거대한 업무가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도반은 딴판으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안은 의도대로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의도했던 거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그러니까 추미애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공수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무리한 수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새 언론도 이제 윤석열 사주 의혹이라 하지 않고 그냥 사주 의혹이라 합니다. 윤석열과 윤석열이 사주했다
것을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윤석열로부터 사주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사주가 됩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 대변인이란 자가 말하는 언론이라는 것은 윤석열 사주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그 여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왜 피의자가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이. 죄가 있다 없다는 다음 문제다. 그러면 아무나 불러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신문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낸다. 죄는 나중에 만든다. 이게 전형적인 좌익수법이고 빨갱이수법입니다. 요런 게. 빨갱이라고 해서 뭐 오해하지 마세요. 빨갱이라고 해서 좌익을 내가 빨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좌익과 빨갱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의 독점 세력입니다. 정의, 내가 말하는 게 정의다 해놓고 그 위에 사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정의를 먼저 설정해놓고 사실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은 사실이 뭐냐를 먼저 규명하고 그것을 법리와 연결시켜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죠.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나 좌익들은, 제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론자를 의미합니다. 계급투쟁론자, 빨갱이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자기들이 원하는 정의를 하나 밑에 깔아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끼워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되는 겁니다.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역사가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2021년 오늘을 뒤돌아보면은 공수처가 나서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여 3월 9일 분노투표로서 5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치가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참 세상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수처, 이렇게 지금 공수처가 하는 짓을 보면은 수사에 아주 무능한 집단인 것 같아요. 실수를 합니다.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